안녕하세요. 문화적 심혁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북한은 정말 우리와 심리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좌파 정권의 대통령들로부터 지난 정권까지 이루어졌던 그들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거의 막먹다시피 하는 비슷한 수준의 심리를 하고 있죠. 우리를 가져 놀잖아요. 근데 거의 대응도 못하고 있어요. 대응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심리전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가.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전승 환경, 전장 환경, 모든 것을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심리전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아마 사성 장군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작전적인 사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결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은 정말 대통령님이나 남북 통일에 관계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정말 애국지사분들께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좌빨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들이 보니까 제가 썼던 책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은 애국지사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모든 분들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심리전이라는 말이 뭐죠?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심리전이 뭐다 그러면 다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어떤 대상 관계에서 자신의 순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흔히 쓰는 말이 바로 심전이에요. 심리전에 당했다. 당하긴 뭘 당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당한 거죠. 만만한 게 심리전이에요? 아니에요. 심리전 정말 힘든 것이 심리전입니다.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전은 전쟁? 아니에요. 제가 처음엔 저도 그렇게 알았었죠. 소리 없는 싸움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것만 쭉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의 손자병법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거기밖에 아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런데 심리전은 어떤 겁니까? 심리전은 일상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심리전이다. 그 이후에 제가 20-30년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임무에 임했던 그런 상태의 사고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 정말 학계에서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학문을 연구하면서 하다 보니까 심리전은 뭐다? 결국 리더십이나 모든 것들은 상담이에요. 상담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왜? 인본주의니까. 인간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좌빨들이나 북한은 인본주의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는 북한이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번에 되겠죠. 당대표 되면 그게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90% 이상 나오겠죠.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데 이 사항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리전은 상담이다. 상담이 심리전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다. 라는 것이 그 정도까지 발전돼야 되는데 2022년도서부터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우리한테 굉장히 공포심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는 오물풍선까지 터뜨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는 우리 심리전 재개해야 되겠다. 심리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제가 30여 년 군 생활을 했었는데 심리전의 중요성을 알고 심리전에 왜 도움을 줬던 우리 선배들은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심리전 최초에 없앤 분들이 전부 다 그들이에요. 대통령을 내세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내세워서 그들입니다. 정말 심리전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니까 우리 확성기 틀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찔끔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막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화학 무기 지원 뽑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심지어 중요하다.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 한번 합참제다 발표했었습니다. 심지어 최상의 비대칭, 최상의 현실적 비대칭 무기. 누가 봤을 때? 그때 당시 김정은이와 김정일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6월 4일날 10년 장비의 철수 이루어졌죠.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이겼던 것이 바로 뭐예요? 10년밖에 없어요. 다 졌어요. 이기거나 비기거나. 비기는 거는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유도했던 것이 바로 뭐죠? 심리전이죠. 게임이 안 됐었습니다. 게임이. 왜?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문가가. 장비 무지무지하게 열악했습니다. 그 군 내 모든 내부에서 아주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진급이라든가 복지 상황도 굉장히 열악했는데 우린 이겼어요. 증명됐지 않습니까? 2004년 6월 4일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장비 다 녹여라, 없애버려라. 그러고 나서 목함 지뢰 사건 때 어때요? 우리가 확성기 방송 한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잘못했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심지어는 중국선 인정한 거죠. 최상의 비대칭 무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였죠? 그때는 심지어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북한 주민과 북한 군들이. 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팩트니까. 근데 그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 목함 지뢰 사건 때 그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안보 담당하던 그분이 심지어는 가장 폄훼했던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우리 박성기를 이용해서 자기 위상이 높아졌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전단 살포나 확성기 같은 것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확성기 방송 몇 번 하니까 북한이 찔끔찔끔했어요. 효과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보는 그 주제라든가 주제는 괜찮은데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데 주제는 소재가 너무 어때요? 애기 같아요, 애기. 쌈박질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작전적인 사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심리전을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심리전의 방법의 변화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해도 제가 당시 근무할 때도 제가 가장 설득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상급자들이에요. 왜? 작전적인 사고밖에 없었으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었는데 그분에 의해서 심리전이 완전히 붕괴됐었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은 바로 뭐냐면 그분들이 알았던 심리전은 아주 감정적인 내용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이 심리전으로 아닌데 그건 아니죠. 심리전의 공격력은 감정적, 즉흥적입니까? 설득력입니까? 심리전의 공격력은 설득력이에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이게 맞다 강요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듣고서 인정해주는 이게 설득력이잖아요. 이게 바로 심리전의 최고의 공격력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중심의 상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한교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사이가 좋은데 그 아버지가 참 굉장히 못됐어요. 술만 먹으면 우리 친구를 뚜겨 패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니까 너네 아버지는 참 못됐어. 너희들 뚜겨 패고 막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설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심리전은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양방적 호소의 어떤 그런 내용들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아마 작전적 사고가 가진 사람들은 내용 자체는 알지 못하죠. 중상과 비방, 모략, 억지 주장은 심리전입니까? 아니죠. 쌈박질이죠. 통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이기겠다는 거, 지겠다는 거예요. 필패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심리전을 해야 될 것인가? 설득하려고 들면 안 돼요. 설득한다고 됩니까? 미국이 하는 심리전 설득 심리전이에요. 힘으로 의한. 근데 나중에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욕하죠? 다시 공격적인 마음이 다시 형성됩니다. 설득을 지향하고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인정해서 깨우칠 수 있는 양방적인 그런 방법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으로 갈 때는 김정은의 폐륜행이라든가
북한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김정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다, 인본주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뉴스형이 좋겠죠, 뉴스형. 이러이러하다. 신문이라든가 뭐 같은 것은 기자들의 주장이 들어가는데 그 주장도 하지 말아라. 누가 판단하게?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이 스스로 판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상담 심리를 바꿔라. 그들이 질문해서 궁금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이 궁금해서 정말 그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상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을 자극해야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바로 뭐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무의식은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자극해줘야 되겠죠. 자유를 자극해서 인본주의로 승화시켜. 자유와 인본주의는 거의 비슷해요. 동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을 자극하면 어떻습니까? 승화되겠죠. 인본주의로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북한으로 했던 방송 올레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거를 틀어줬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괜찮겠지만 서태지의 뭐 됐어 뭐 서태지의 노래 많이 틀어줬어요. 서태지 가수가 그분이 불렀던 노래들은 되게 무의식 노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거의 다 그 K-팝 부르는 무슨 가수들의 노래는 거의 다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 트롯 가수들이 불렀던 것들은 이제 그 서경적이라면 지금은 또 어때요? 트롯 가수들도 뭘 불러요? 무의식을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북한으로 들려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심지어 또 뭐죠? 심지어는 많은 정보를 북한 동포와 북한 군에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구 발달이 3단계로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욕구 발달 몇 단계입니까? 다 2단계예요. 2단계 이하입니다. 2단계. 개, 돼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밖에 발달이 안 돼요. 인간을 못 봅니다. 인본주의를 못 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동기를 계속 소재를 제공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동기를 활성화해 주면 뭐죠?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지 정말 진짜 많이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심리적 기능 활성화돼야 돼요. 심리적 기능 그리고 이제 보장돼야 되죠. 좌파 정권만 들어오면 심리적 다 없어져요. 법으로까지 법제화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미국처럼 그런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결국 우리 민족의 인본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것을 거듭나야 돼요. 그런 심전 장비가 보강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능력이면 지금 상상 못할 만큼의 심전 장비, 과거보다 돈을 적게 경제적으로 들이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겠죠. 우리 자유의 소리 방송은 뭐죠? 확성기 방송도 같은 그런 내용도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유의 소리 방송은 FM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 멀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결코 못 가죠.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AM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물론 이제 그 장단점을 활용해서 AM과 FM을 같이 해주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TV 방송국, 팔방식도 만들면 돼요. 왜 못합니까? 우리 능력이 10년 전문 방송국도 만들고 인터넷 방송국도 만들어서 정말 그것을 활용한 사이버 심전 활성화도 시급하죠. 물론 어떤 정치와 같이 연결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전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효과 분석 체계, 효과 분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과학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피드백 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승화돼야 됩니다.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 바로 저겁니다. 지상파, 공중파 방송과 공유하는 거예요. 거의 저기 알면 저게 유리한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 어떤 작자는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디 법사위원장에게 누가 하고 있죠? 그 정보비를 공개하더라고요. 그건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북한 그때 당시 김정일이한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공중파, 지상파와 함께하는 이런 심리전이 아닌 심리전이 아닌 상담화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통일 금방 되겠죠. 가짜 뉴스 차단될 겁니다. 수염 달고서 국민의 혈세 받아 처먹으면서 가짜 뉴스 하는 자도 있죠. 뉴스 공장이라 뭐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살인과 파괴가 전제되어 있죠. 이렇게 얻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복을 만드는 거예요, 보복.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우위엔 비대칭을 만들려고 이제 모든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핵무기도 만들고 뭐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 우리 북한의 공포 심리는 아주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우리 좌파들이 있죠, 좌파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들의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는 빨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하는 심리전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마해전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공이란 얘기 들어봤죠? 적공부, 북한의 적와해 공작부예요. 전방에는 적공조가 나와 있죠. 적와해 공작조, 우리나라 정보병과입니다. 이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정규군이 약 120만, 비정규군, 예비군 몇 명이에요? 약 800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한 3분의 2가 뭐예요? 군인이에요. 적화 통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심리적, 문화적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리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작은, 정말 그쪽으로 심리전으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전이라고 아직은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공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정말 이 내용이 우리 최고의 리더와 그 다음에 우리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 전해져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만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